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사이드카 올리고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4년 1개월 만에 발동이 됐고요. 사이드카는 불과 이틀 만에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발동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일단 조금은 호전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문을 열자면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이 줄어들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480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535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지금 1700이 붕괴가 됐었는데 오히려 1800 부근까지 올라왔고 장중에 1800 터치도 지금 현재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좀 급등락이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좀 시장은 역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엄청 빠지다가 지금 5만 원대 빨간불도 보여주기도 하고 한마디로 오늘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나오실 겁니다.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도 하나하나 있으실 텐데 개별 종목 상담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 남겨주실 수 있고 궁금증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위원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 더 나눠보실 수도 있어요. 방송 끝난 뒤에도 이곳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방법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1월 77에 7451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위원님, 시장이 참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 처참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지금 전문가 비전문가를 떠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생각에 대한 예측이나 이 부분은 항상 지금 현재 이제 그 부분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의 하락도 사실 이제 10% 하락이라는 경우 수치를 최근에 아마 대부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락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그 하락이 단발성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큰 폭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또다시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격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오전에 역시 이제 영향을 받아서 급락을 했고, 근데 이제 오후 지금, 를 기점으로 해서 장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시장도 급등을 하고, 미국 시장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의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인지 혹은 호재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어떤 획기적인 또 뭔가가 나왔는지 혹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도 일단 그 부분이 뉴스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식화해서 맞다 안 맞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심리에 의해서 지금 증시가 좌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사건이라도 크게 부풀려지거나 혹은 확대 해석하면서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지금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봐도 낙폭이 단기간에 급락하면 분명히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굉장히 좀 세게 나옵니다. 물론 일시적인 반등이라 할지라도 급락에 따른 하락 포지션 청산에 따라서 그의 반대급부로 시장이 단기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는 이제 그런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워낙 우리 시장은 수급이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부분도 아니고 좋다고 해서 대응 안 할 구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반등을 활용해서 일단 좀 빠져나온 데 시장을 감안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어제 배트맨 3부 10시, 11시에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드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하고 사스보다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이게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비활성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우리 앵커님이 존경하신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확실히 임팩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주가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경물치기라고 합니다. 경물치기. 예, 경물치기.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는 똑같다. 그래서 다른 사물에서 지금 원초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치사율은 적은데, 그러니까 이 서울경제TV 들으신 분들은 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 나고 살아남아요. 결론은 그건데 이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하락폭이 빠른 겁니다. 뭐 미국 탓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경제TV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이주환 전문가님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투매는 받는 거다. 소극적으로 그냥 받는 겁니다. 다행히 반등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받는 겁니다. 여기서 공포를 뭐 사라, 그것은 대단히 용기가 있으신 분이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수익으로 옵니다. 다만 신용은 아닙니다. 예,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경물치기입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활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가가 의외로 급락이 나온 겁니다. 물론 다음 달 초순부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매는 받는 거다. 예, 다행히 오후 1시에 반등이 나와서 뭐 제 방송을 어제 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가볼까요? 첫 번째 종목 첨보 올라와 있습니다. 7만 1,000원의 비중 15%. 기다리면 될까요? 하셨습니다. 뭐 사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어지간한 종목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잖아요. 네, 지금 뭐 급락이 굉장히 큰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펀더멘탈이 나쁘다거나 섹터가 나빠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시장의 영향이 일단 직접적이다 보고, 이차전지 소재와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 쪽, 그다음 이제 이차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쪽인데, 작년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서 이차전지 소재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면모를 바꾸고 있는 중인데, 사실 작년에 이제 그 바뀌는 부분이 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늘었고, 다른 디스플레이 소재 업종들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데 비해서 이 종목은 실적이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펀더멘탈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전지가 이제 레벨업 되면 이 종목도 굉장히 좀 기대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시장과 함께 좀 밀려 내려왔고요. 지금 이제 시장과 함께 밀려 내려올 때 그래도 뭐 5G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비중이 아주 높지 않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만약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겠냐라고 하면 결국 가장 좋은 종목을 고른다면 결국 이제 섹터가 레벨업 되는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데, 단순히 종목 주도주보다는 섹터 주도주를 찾는다면 결국에는 이제 뭐 5G나 2차 전지는 나중에 결국 살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에 이제 오늘 54,000 정도 찍었는데 직전 저점이 5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저점으로 좀 잡으시고요. 71,000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비중은 15% 유지를 좀 잘 하셨고, 1차 목표 가격은 위쪽에 7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첨보 괜찮다, 좀 기다려보자, 지금까지 기다린 김에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APS 홀딩스 1,900원의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1,900원에 10% 구입을 하셨는데요. APS 홀딩스 오늘 7,000원입니다. 오늘 투매가 나왔다고 보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OLED 그 장비 부품 중에서 섀도우 마스크 쪽에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제가 보는 재무제표나 이거보다는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매출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적자가 축소되고 있는데 올해 수주가 아마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나간 그림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는 기하학적인 어떤 그림인데요. 좀 가지고 계신 분은 꼭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세로로 그만큼 요만큼 가로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2019년도 9월 10일부터 2018년도 1월 20일까지 가로로 세로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다가 이게 오버시팅으로 보는 거죠. 요 구간 12,000원, 14,000원. 그러면 역으로 지금 요 각도, 상승 각도, 기간 조정 각도 이후에 지금 하락 각도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저점 6,000원은 의미 있는 저점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6,000원까지 내려가면은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 매수 5% 하셔가지고 제가 보는 가격은 11,000원 목표 가격 정하셔가지고 거기서 일부, 그 묘하게 또 1,900원이 제가 보는 11,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셨으면은 잘 하신 거고, 거래량이 늘면서 오늘 투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6,000원,
5,800원 다시 가면은 추가로 5%를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 가격 10% 매수 가격 1,900원 전후에서는 그 중에서 7.5%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0370번님 신세계 인터내셔널 24만 3,000원 비중 70%. 이 종목이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때 8, 9만 원대부터 30만 원대까지 그냥 수직 상승한 종목인데 최근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죠? 네, 아무래도 뭐 중국 패션 팬이다 유통 쪽이고 소비재다 보니까 중국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 종목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펀더멘탈이 작년에 좀 살아난다면서 실적도 사실 좀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기 전까지 1월 전까지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격탄을 받는 섹터다 보니까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저점에서 또 큰 폭의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은 이 종목의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저점을 형성했던 17만 원 정도를 일단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을 좀 하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4만 3천 원으로 좀 높은데 1차 목표 가격이 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살짝 밑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돼서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24만 원 목표가까지 조금 살짝 못 오더라도 그 부분에서 일단 청산하는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듣고 왔고요. 후성 8,300원의 비중 25%.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제펜 관련주로도 조금 알려진 종목 아닙니까? 예, 그 작년도 2019년도 7월, 8월에 지금 저기 사랑하시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미리 이렇게 또 저한테 저기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이 구간이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 회사는 국민연금이 종전에 8% 정도 지분 투자를 하다가 지금 5%로 아마 3% 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제가 연구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이 종목이 그러니까 반도체 그 소재 부품이죠. 가스 쪽이죠, 가스. 뭐 식각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반도체 깎는 데 들어가는 그 액화 그 가스가 있습니다. 뭐 NF3 이런 것도 있는데 참고로 이 후성은 그 반도체 관련된 가스가 들어가지만 그 여러분들 에어컨에 들어가는 그 냉매가스 그 다음에 또 그 집에 쓰시는 에어컨 가스 보통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그 에어컨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통 많이 받는 데는 10만 원, 뭐 15만 원 받거든요. 그것도 그 후성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게 일목요연하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생각은 단기 매매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회사가 그 테마가 발생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하면은 제가 보는 것은 이 가격의 핵심 맹점이 8,900원, 9,000원입니다. 이게 깨지면 안 되거든요. 가격이 이탈되면 안 되는데 지금 아까 그 APS 홀딩스 같이 가격이 일단 나왔어요. 하락이 최근에 2019년도 12월 이 가격이 행보한 가격만큼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점 5,700원대가 의미 있는 저점으로 보는데 이 종목은 25% 보유하신 데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는 아까 APS 홀딩스하고 틀려가지고 아까 미리 말씀드린 반도체 OLED 식각 가스가 아니고 냉매 가스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은 여름이 되기 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거 기다리실 수 있으면은 기다리시는데 제가 보기엔 추가 매수는 안 하시고 반등할 때 8,300원 제가 보기에는 7,500원, 9,000원 정도 바운드를 넓게 잡으시고 매도하시는 걸로 결론은 단기 매매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등시 매도입니다. 반등시 매도 후성 말씀해 주셨고요. 플리터 8904번님께서 14,000원의 비중 30% 계속 하락합니다. 어떡하죠? 하셨어요. 네, 플리터는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이고 주로 이제 사업의 영위가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데 적자가 몇 년째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 상의 기인해가지고 주가를 좀 부양할 만한 모습은 아니고 결국에는 뭐 빅데이터 관련된 테마가 들어왔을 때 AI 관련된 테마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반짝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지 않으면 주가는 펀더멘탈 상으로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무서운 게 시장이 좀 버틸 때는 그래도 뭐 행보 구간을 유지하지만 시장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보다 훨씬 큰 폭의 이제 하락을 좀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오늘도 역시 큰 폭의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14,000원에 사셨고 비중도 적지가 않으신데 일단은 반드시 청산 전략이고 지금은 시장에 밀려서 내려간 부분이 과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줘서 올라오게 되면 12,000원부터 매수하신 가격 14,000원 요 사이 구간에서는 전량 청산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리토 말씀해 주셨고요. 나노캠텍 2,500원의 비중 25%. 이게 아마 마스크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방탄 관련주로도 살짝 엮여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 저기 존경하시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그 하순에 이 구간이 단순한 테마로 움직인 겁니다. 이 회사가 무슨 어떤 이슈에 움직이는가, 이게 실적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받고 또 실적이 좋으면은 장기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저기 나노캠텍은 전자 산업 이런 뭐 이런 소재 쪽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말씀드린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지금 의뢰하신 분이 2,500원에 25%를 구매를 하셨는데 오늘 어제 그 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게 여기 말씀드린 이슈 테마가 발생한 날이 그 언제냐면 1월 28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전문가들이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선행 스팬, 후행 스팬이라는 것은 과거의 가격이나 앞으로 가격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나간 얘기를 보여드리는 건데 1월 28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라갔는데 2019년도 매물대 저점, 의미 있는 저점입니다. 그 가격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 매물이 두터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인환 전문가님하고 저가 추천하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이게 왜 주도주냐? 그것은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많이 빠진 철강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정유주들은 매물대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매물대를 소화시키려면 투입되는 돈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도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는데 이 종목은 결론적으로 단기 매매 종목이라고 이 그래프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의 매물대를 꼭 보셔가지고 거기 되면은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치시고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시면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매도 20% 지금 보유하신데 25% 제가 보기에는 구매 가격 25만 원은 2,500원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5% 중에서 한 15% 그리고 추가로 올라가면 3,000원에서 3,500원에서 수익 나고 그렇게 나오시는 단기 매매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캠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아시아제지입니다. 31,000원의 비중 20%. 이름에 제지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 관련 쪽 종이 쪽인가 봐요. 네, 골판지 쪽이고 사실 이제 아시아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종목이 12월 달에 보시면은 행보를 좀 계속 해오던 구간이 이제 상승을 좀 할 구간인데 지금 이제 제지 종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을 좀 엮였고 그러면서 뭐 택배라든지 또 혹은 뭐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엮이면서 큰 폭의 이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아시아제지는 오르지도 못했고 크게 오르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급락을 같이 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은 그냥 테마로 안 엮였으면 사실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지 종목들 가운데서도 보통 이제 제지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종목은 특히 퍼가 3 정도 내에 왔다 갔다 할 정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고 실적도 뭐 다른 제지 종목처럼 크게 나빠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실적도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만 시간을 좀 가졌으면 사실 상승폭이 좀 클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테마로 같이 엮이면서 상승폭은 줄어들고 급락은 같이 막고 이제 이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엮이면서 35,800원 위쪽에는 이제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같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하락했던 22,550원 여기를 좀 저점으로 놓으시고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 31,000원 여기는 시장 급락이 좀 지나면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뭐 지금 여기서 더 떨어져봐야 얼마 더 떨어질 수도 없거든요.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과 함께 밀려 내려왔다면 매수하신 가격 31,000원 정도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세아제지 함께 듣고 왔고요. 다음은 나무가 2만 원의 비중 10%. 살짝 이것도 지금 뭐 테마성으로 항상 움직이는 종목 같긴 한데 보면 어때요 지금? 나무가 190, 510 이 종목은 나무, 틀이 그 목재가 아니고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데 주로 삼성 쪽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만 원에 10% 구매를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당연히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2만 원에서 무려 지금 오늘 2천 원까지 조정이 나왔거든요. 조정이 깊어요. 깊은데 다행히 거래량이 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를 말씀드립니다. 10%니까 부담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조정 시 추가 매수를 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격 10%니까 그냥 보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매도 가격은 19,000원, 21,000원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IT 부품주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반동폭이 약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부품주는 부품주입니다. 영어로 PART, 파츠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어려운 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기업의 우량주가 올라온다. 근데 지금 중소형주나 두산그룹 같이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이나 재벌들은 구조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꼭 그 자본주의의 논리고 그 미국 자본주의의 논리인데 뭐 셰일가스도 그래서 뭐 구조조정이 돼 있는데 저는 그림이나 여러 가지 봐서 추가 매수는 유보하시고요. 시간이 되면 올라올 거를 보는데 19,000원, 21,500원에서 비중 10%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매도입니다. 나무가 듣고 왔고요. 다음은 HLB 108,000원에 비중 14%. 어제 호재로 살짝 올라오고 오늘 또 밀리네요. 예, 이 종목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이제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 한 해 뭐 HLB, 헬릭스미스 임상과 관련해서 가장 큰 폭의 기대치를 받았던 종목인데 그만큼 실망감도 컸고 주가도 그만큼 이제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임의로 지금 FDA 임상 허가 받은 이후에 수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임의로 이제 각색하는 부분을 정부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임상을 하나의 임상을 놓고 요렇게 다각도로 주가 부양책을 썼던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못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임상을 예를 들어서 뭐 1상 임상, 2상, 3상 임상 이후에 임상했다, 요렇게 했다, 혹은 1차로 했다, 안 되니까 2차로 했다, 3차로 했다, 안 되니까 병용2에 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각색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 사실 이제 못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뭘로 갔냐면 뭐 새로운 약물에 대한 론치, 그러니까 임상 계획, 혹은 뭐 인사를 통해서 누구 어느 유명한 분을 영입했다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이런 쪽에 이제 어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옥석 가격이 점점 진행되고 어려운 구간에 가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HLB도 그런 관점에서 임상 관련 이슈가 중간에 주가를 반등 주기 이제 어렵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하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제가 원래 제시했던 지지선 이제 79,000인데 오늘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 일단 좀 보셔야 되고 위쪽으로는 매물이 계속해서 좀 쌓여 있는데 117,000원, 8,000원, 12만 원 여기는 계속해서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일단 위쪽에 105,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이주환 위원께 와 있네요. 키스트 4,150원에 비중 25%. 키스트는 사실 본연의 가치도 있겠지만 약간 테마성 방탄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방탄 테마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체 지금 시장이 12월 달 이후 1월 달 급락을 맞으면서 정말 많은 테마가 형성됐거든요. 원래 테마의 전성기가 이 시장이 하락할 때입니다. 시장이 특히 급락할 때는 뭘 갖다 붙여서라도 테마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케이스는 먼저 형성됐었죠. 1월, 2월 조금 형성됐다가 다른 테마들이 2월 달에 사그라들 때 오히려 한 번 더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기대치가 제가 그때 뭐랬냐면 다른 테마들에 비해서 한 번 정도 이 방탄 테마는 아직까지 시세 살아있다는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저번 상담 때. 근데 그 구간이 이제 1월 달이었고 역시 보시면은 1월 달 이후에 지금 2월 달에 이제 급등까지 하면서 여기서 살아있던 시세가 이제 시세를 다 내버렸죠. 거래량을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전에 1차 상승분 거래량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그때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지난번 1월 달에는 제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방탄 관련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점이 이제 2월 17일 전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테마주가 시세가 끝나버리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내려오는 데 대해서 어떤 뭐 방어책이라든지 지지선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실체가 있는 테마는 다시 펀더멘탈로 넘어가면 되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 같은 경우는 내려왔을 때 뭐 지지선을 찾기가 좀 힘들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장의 급락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945원 이번에 급락했던 구간을 그냥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그렇게 지지가 강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선을 좀 잘 확인을 해보신 이후에 1950원 정도 놓고 일단 대응을 좀 하시고요. 위쪽으로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3,500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3,500원. 만약에 다시 방산 테마가 들어가지고 급등을 하면 1차 3,500원, 2차 목표 가격은 4,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테마주라는 게 뭐 언제든지 또 들어와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간에선 계속해서 손실을 줄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5147번님 LIS 1,300원의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그림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하락만 하거든요. 오늘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회사의 핵심적인 것은 아몰레드에 관련된 레이저 장비 쪽이 주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핵심 포인트는 이 그림만 봐서는 안 되고요. 중국 그 회사 마웨이인가요? 여기하고 49대 51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조인트 벤처 회사를 중국 상해 증시나 우리나라에 상장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1,300원에 20%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진행 과정을 좀 보시고요. 지금은 제가 물타기를 말씀 안 드리는 게 추가 매수로 일방적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늘은 저점이 나와가지고 투매가 나와가지고 1,300원에 20%를 구매하셨는데 지금 6,22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손절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급작이 시장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호재를 말씀드린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참석하셔가지고 그런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회사가 내용이 그게 파악이 안 되면은 이게 보유인지 추가 매수인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공장 가동률하고 조인트 벤처 세운 거 49대 50인 그걸 꼭 보시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전환 가격이 11,350원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S 듣고 왔고요. 삼성중공업 6,700원의 비중 70%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 좀 70%. 네. 더군다나 이제 섹터도 조선업종인데. 지금 6,700원이면 제가 이제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요 구간 작년 11월, 12월에 사셨으면 이거는 이제 지금 사신 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사신 분은 책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11월, 12월 구간에 사셨으면 이때 증권회사의 조선업이 좋다라는 레포트 10개도 넘게 나왔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었는데 그게 11월 달이거든요. 그때 모든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조선업이 바닥이라는 일종의 레포트를 쏟아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11월 달에 잠깐 반짝 우리나라가 조선업수를 다시 1등으로 올라섰는데 그때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11월 달. 그러면서 관련 레포트들이 큰 폭으로 쏟아졌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조선업종 상담을 받아보면 이 구간에서 대부분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어떻게 보면 매수하신 분은 책임이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은 증권회사 레포트들이 많이 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유가가 급락하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조선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업종은 어떤 체질 개선의 변화를 하면서 해당 펀트와 드릴식 관련된 쪽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드릴식과 해양 플레이트는 전부 다 유가 유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 시설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시설물들이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선 기간이 늘어납니다. 유가 하락이 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조선업종은 이제 굉장히 큰 폭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이번에 급락했던 구간이 4,07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오늘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손바뀜 현상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게 4,070원이 좀 지지가 되면 반등을 줬을 때 최대 목표 가격은 6,250원까지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레포터들이 물론 그렇게 나왔지만 조선업종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면 1분기가 바닥 놓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2분기 정도 가면 주가가 좀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때 회복될 때 6,250원 정도에서 청산을 하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페스 갑니다. 35,200원에 비중 2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 의뢰하신 분이 가격을 좀 비싸게 사신 거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34,850원에 끝나는데 예, 네페스는 LG 세미콘하고 비슷한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 범핑이라고 있어가지고 범핑이 뭐냐면 그 플립 칩을 만들기 전에 후공정에서 그 반도체 그 셀을 패키징으로 하는 그런 공정에 들어가는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공정에서 테스트 공정하고 요 패키지 공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런 공정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데 그냥 보유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고점이 잠깐 거의 찐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가격 조정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보유하시고 지금 신고가 38,300원 나와서 오늘 뭐 가격이 시장에 비해서 견조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종목을 조정 때 저가 매수하시는 게 제가 판단하는 핵심적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는 한 4만 2, 3천 원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1차로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페스 목표가 4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41,500원. 네. 에코프로비엠 82,900원에 15%. 오늘 다 올라왔어요, 거의.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반등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이 종목은 뭐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다른 종목에서 하락도 좀 덜 했습니다. 에코프로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물적 분할되는 회사인데, 양극화 물질 쪽에서는 그래도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계 2위 정도의 내밀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좀 컸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밀릴 때도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했거든요. 큰 폭으로 밀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급락 기간에 좀 같이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원래 이제 제가 지지선 좀 잡아드린 가격이 75,000원인데 그보다는 이제 오늘 저점이 형성됐던 7만 원 정도로 지지선으로 새로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7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82,900원인데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9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 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4050번님 농심 24만 5천 원에 비중 30%.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는 짜파구리로 굉장히 또 호재가 됐었는데. 기생충 드라마의 그 소재로 영화, 나왔죠. 영화 기생충 영화. 기생충 얘기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생충 하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제가 조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하고 뭐 틀리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거하고 딱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그쵸. 다 설명드리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이 매수하신 이유가 그거하고 이제 베트남하고 동남아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많이 수요가 늘어난다. 일본제 라면이나 베트남 자체 라면보다도 우리나라 라면이 톡 쏘는 신라면 말씀드리는 건데 제품을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매수 단가에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IMF 같이 어려울 때는 이게 사실은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집에 계시기 때문에 비상식량으로 라면을 뭐 구입하고 그런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같이 이런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는 뭐 하셔서 배당 수익률이 1.6% 나옵니다. 들고 계셔도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비중이 30%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나오면은 27만, 28만 원 여기서는 차익 실현 하시는 걸로 절반 정도 30% 중에서 15% 그렇게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이는데 다른 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의 주도주 섹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30% 과하다는 말씀이죠. 반등 시 일부 27만 원 전후 매도.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27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코스피가 낙폭을 좀 줄이는가 싶더니 다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장 후반에 1762입니다. 사실 오늘 워낙에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빠졌는지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하루간의 흐름을 그래서 좀 정리해 볼 텐데 보시면 뭐 1800 잠깐 터치를 했는데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뭐 1700이라는 숫자도 생소하고 입에도 잘 안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1600은 일단 탈피를 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 사고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1조 1000억 원입니다. 오늘 하루에. 이대로 팔면 이번 한 주간에 뭐 4조 정도를 파는 건데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흐름을 좀 정리해 봤고 지금 투자 주체도 봤고요. 시총을 좀 봐야 될 텐데
삼성전자가 주요합니다. 오늘 보시면 49,700원. 빨간불에서 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루에 변동폭이 큰 날이 아마 수년 내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뭐 변동폭 오늘 엄청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많이 줄였네요, 낙폭. 다음 봅니다.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낙폭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건 현대차죠. 완성차 그리고 운송장비 쪽이 지금 직격탄 맞을 것이라는 얘기, 실적 안 좋아질 게 자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빠집니다. 이번에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보시면 525인데 지금 동시호가에서 520까지 밀리면서 7.4%까지 빠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코스닥도 좀 밑바닥 2번 봤습니다. 한 번, 2번 잡고 위로 올라오다가 고점 지키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개인의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개인이 엄청나게 파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은 코스닥 쪽에서 투매가 나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안 빠집니다. HLB도 뭐 낙폭 줄였고요. CJNM 낙폭 줄였고 펄어비스 상승 전환, 스튜디오 드래곤이 무섭네요. 상승 전환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예, 휴재도 상승 전환했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하거나 낙폭 줄인 종목들 코스닥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장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와, 이 정도까지 한 주가 힘들었던 시장은 뭐 한 10년 만에 처음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렇게 크게 급락한 단기간 급락하는 경우는 뭐 진짜 한 10몇 년 만에 처음이고 상당히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드실 겁니다. 아마 이런 변동성은 뭐 개인 투자가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 누구를 막론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멘탈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시장은 미국 시장의 급락의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 크게 밀렸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장 후반부에 또 급속하게 만회를 하면서 장 후반부에 다시 조금 밀리는 모습. 어떻게 보면 급락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비슷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하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오전에 하한가 갔다 오후에 상한가 가는 그때 물론 15%였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이 구간 안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는 시장의 매수 매도 주체가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시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고 파생도 마찬가지지만 호가창에 내가 살려고 하면 늘 호가창 물량이 대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한 역할인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박하면 그 호가에 있는 물량들 초래를 해버리죠. 그러면 호가가 공백 상태가 많이 되고 특히 파생 쪽에서 호가 공백 상태가 커지면서 이 부분을 노리는 단기 차익 거래를 노리는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풋옵션에서 지금 뭐 만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의 이익 실현을 좀 했고 콜옵션에서 100억 이상 매수하면서 이 100억 옵션에서 100억은 작은 단위가 아니거든요. 항상 100억 정도를 큰 하나의 단위로 좀 쳐주는데 옵션에서는 콜옵션에서 대량 매수했고 그러면서 선물로 또 대량 매수했고 그러면 5장에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파생 쪽의 수익이 풋옵션, 콜옵션, 선물 이 세 가지로 보면 굉장히 큰 폭의 단기간 수익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은 좀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파생 쪽에서 큰 수익을 몰고 갈 때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오늘도 뭐 코로나 관련된 백신 치료제 얘기가 중간에 또 한번 나왔고 그게 시장과 급등의 구간과 맞물리면서 또 파급 효과가 컸는데 사실 뭐 거기에 대한 신빙성은 제가 봤을 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호가 공백 상태에서 파생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은 우리가 금융위기 때 겪어봤던 부분하고 상당히 똑같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낙폭은 많이 하면서 끝났지만 수급적으로 변화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현물에서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도 매도 구간이고 다만 이제 미국이 지금 어제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 어떤 모습이 좀 보일까라는 부분이 다음 주 초반에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단기적인 부분이라도 반등이 좀 나와서 숨통을 좀 틀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단기간에 급락이 크면은 그만큼 쇼크버링 물량에 의해서 단기간에 또 반등도 일부 크게 나온다. 물론 다시 내려갈지라도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만약에 시장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하락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드시면은 투매에 절대 동참하지 마시고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좀 줄여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상당히 변동성이 커가지고요. 지금 주식으로 말씀드리면은 2008년도
금융 위기보다 저 진폭이 크고 사실은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최근에 나온 수목금의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문제거든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급여세, 근로소득세죠. 우리나라 말하면 급여세 감면한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아까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공포를 나타낸 것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비활성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 키스를 하면 안 되고 또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관련된 한 30여 개 바이러스가 갑자기 잠복됐다가 비활성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면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경물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뚫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미국을 방어막을 치겠다. 프로텍티드 트레이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전 세계적인 공조를 해야 된다. 자기만 살겠다 하면은 유럽이 말을 들어요. 사우디가 말을 들어요. 일본이 말을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호주가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대승적인 판단 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계속 이게 만약에 5월, 6월까지 가면요. 전 세계 제조업이나 이게 완전히 망가집니다. 망가져. 그래서 빨리 백악관이나 시진핑 G2죠. G2가 예전에 오바마가 그랬습니다. G20 회담. 요 뉴스를 보시면은 시장이 200포인트, 300포인트 급등이 나옵니다. 요 뉴스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지금 제가 보는 것은 5%도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0% 되기 전에 20%, 30%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대형 호재거든요.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실마리를 찾으시면은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제되고 두 번째는 이게 나오면은 시장의 그레이트 로테이션 대반전이 되거든요. 그 뉴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은 뭐 오늘도 수익 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투매 받아라.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1번 코로나 바이러스, 2번 제가 말씀드린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린 급여세 뭐 이런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이걸 했습니다. 그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죠. 지금 사실 금융위기보다 더 중요한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바이러스가 덜 감염돼서 그런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미국이 그 백악관까지 침입을 하면은 그때 정신 차리려나? 제가 좀 나쁜 말을 드려서 그런 게 아니고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G2로서 세계적인 어떤 리드를 하려면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 뉴스를 잘 보시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770.74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7.01% 빠지면서 523.99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 점검해 보도록 하죠. 환율은 12원 80전 올라가면서 1219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LG전자 7만 1,000원의 비중 절반 어떻게 할까요? 네, 7만 1,000원이면 물론 이제 그 지금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고점에 사셨지만 사실 뭐 LG전자 사신 분들은 상담하면 대부분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대도 굉장히 많고 또 장기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펀더멘탈적인 변화를 좀 겪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오너가 바뀐 이후에 뭐 휴대폰 관련된 부분을 일부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잘할 수 있는 사업에 이제 집중하려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기업 자체의 이제 체질이 좀 바뀌어가는 이제 스타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실제 그만큼 스타트 단계에 있다라는 것은 실적은 펀더멘탈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결국에는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 매수가 좀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밀려내려갔는데 이번에 형성됐던 저점 이제 5만 원 정도를 일단 지지선을 잡으시고요. 반등을 주게 되면
보면 일단은 1차 목표 가격은 64,000원이고 2차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최대 매물대입니다. 아마 최대 매물대 매수하신 것 같고 7만 원 정도를 2차 목표 가격.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를 2차 목표 가격으로 잡고 장기간 보유한다면 뭐 거기까지 보유를 하시고요. 중간에 좀 오래 보유하고 종목을 교체하겠다면 목표 가격은 64,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네트 갑니다. 4,470원에 비중 절반. 비중 절반이 참 많아요. 비중 많으십니다. 닉네트 지금 비중이 50%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재무 구조를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면 10%면 뭐 나중에 추가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매출액은 1,300억대 유지를 하고요. 영업이익도 뭐 47억, 52억, 70억. 뭐 작년도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없는 걸로 지금 보는데 유보율은 700%. 재무 구조는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이제 움직이는 게 두 번째는 최근에 움직인 게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이제 집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재택 관련주로 올랐습니다. 테마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슈로 움직인 거죠.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나간 그림입니다. 자, 거래량이 2019년도 4월 25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월 10일, 그리고 이제 금년도 1월 2일에 한번 올랐고, 최근에 그 2월 27일 날 움직였습니다. 요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밑에 거래량이 늘으면서 거래량이 확대되면서 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을 보시고 위에 주가를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늘어나고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 섹터 중에서 재택근무 관련주인데 지금 IT 그 뭐 솔루션 뭐 재택근무 이런 거 하는 주업인데 그게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섹터 중에서 테마가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비중을 50% 들어가셨어요. 4,470원에. 어제 그저께 4,700원 올라갈 때 더 갈 줄 알고 아마 들어가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반등 시 매도입니다. 단기 매매 종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많아서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욕심 안 내실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HDC 현대 EP 4,8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이제 4,800원이면 비중도 30% 적지는 않으시고요. 산업용의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작년에 일단 영업이익은 좀 늘었습니다. 약간 늘었는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매출액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된다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좀 늘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방 사업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는 지금 시장의 급락과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서 지금 내려와 버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저점 형성됐던 부분은 거래량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오늘 2,620원 여기를 일단 지지선으로 좀 넣으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반등을 줬을 때 4,025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1차 목표 가격으로 잡고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장기 보유로 들어가시겠다 하면 2차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 근처 4,8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갑니다. 지노믹트리 12,365원 비중 10%. 여기도 또 테마주로 엮였죠? 오늘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2,365원이니까 오늘 저점이 12,200원입니다. 오늘 귀신같이 저가에 잡으셨는데 일단 종가상으로는 12,950원이니까 수익이 나셨어요.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뭐 항원 개발했다고 지금 올랐다가 오늘 다시 되밀렀는데 일단은 전저점 11,500원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테마가 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 가격을 22,000원 좀 넓게 잡습니다. 개별주기 때문에 18,000원 요 정도 잡으셔가지고 10%니까 가볍게 단기 매매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9,200원에 비중 50% 손절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오늘 이 가격 아침에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손절하실 거면 오늘 모임을 섰을 때 본절 처리하시는 게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깝네요. 신풍제약은 뭐 어차피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고 전체적인 부분은 치료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등락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은 보시면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테마가 들어와서 반등을 줄 때마다 이제 고점이 계속해서 이제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테마의 생명이
이제 점점 이제 꺼져간다라는 걸 좀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꺼져가고 있고, 특히 이 코로나19 관련된 테마들 중에서 이 치료제는 지금 현재 이제 계속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뭐 캐나다에서 백신 관련 얘기가 나왔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는 어느 쪽으로 이제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얘기하고 홍콩도 얘기하고 호주도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급한 상황에서 어느 거라도 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치료제들이 같이 뜨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어느 날에서 허가제가 나오면 이 종목들은 거의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치료제 관련된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신 가격 아래쪽에 7,000원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매수하신 가격대를 목표 가격으로 다음번 테마가 들어올 때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릿지텍이 있는데 살짝만 짧게 한번 할까요? 예, 시간은 별로 없어요. 이게 이 종목이 15%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재택근무, 예. 뭐 컨택센터 관련 종목입니다. 지금 3,200원에 15% 손해 보셨는데 예. 이 종목은 단기 매매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콜센터, 뭐 구로동 뭐 콜센터 관련 사망자 많이 나와가지고 올라갔다가 감염이 많이 됐다 해서 빠진 거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단기 매매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과 더욱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방법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